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로 환율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라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미국과 중국이 사실 극한의 대치로 가는 분위기 속에 오늘 결국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에 기반한 것인데요. 이 상호 관세의 명목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간 이뤄진 무역이 불공정했고 미국이 받은 차별을 앞으로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최악의 침해국을 대상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개별 관세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은 2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받았고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으로 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각각 24%, 20%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무려 104%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당초 중국의 상호 관세율은 34%였습니다. 다만 중국이 같은 보복 조치로 맞서자 재보복으로 50%를 더 때린 겁니다. 이전 관세까지 포함하면 대중 관세는 10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수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95%에 달하는 나라인데, 자,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중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미국 관세 부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면서 이 초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954억 달러였는데요. 교역국 가운데 최대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관세 쓰나미가 삼성과 나이키에 닥쳤다입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내용인데 앞서 제가 국가별 관세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들 국가가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됐다라는 시각을 좀 반영한 결과인데요. HSBC의 경제학자는 이 기사에서 관세로 국가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 즉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둔 한국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인 나이키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지 이전 없이 관세를 100% 흡수한다면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4조 원, 약 33%가 관세 영향에 노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비싸도록 만들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전혀 이점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이라는 유인이 없고요. 또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금 부과를 피한 반도체도 스마트폰의 상위 산업인 만큼 결국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의 수출 피해액도 연간 51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현재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에스턴대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이 약 7.5%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였으니까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 이상이 관세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20% 관세 부과를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이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실제 관세는 이보다 더 높은 25%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상당한 피해를 그간 입었습니다. 통상 달러화의 움직임에 원화가 연동이 되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원달러 환율이 현재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선적으로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특별히 미국과 먼저 협상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한국에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의 보복보다는 협상이 유리하다라는 본보기로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가 가져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는 물론 이 원자재 가격 급락이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이 광범위한 관세가 초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비 지출을 짓눌러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59.5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온 2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유가는 급락 중입니다. 구리나 니켈,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도 동반 하락세입니다. 구리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8,760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주 평균 대비 낙폭이 6.86%에 달했습니다. 건설이나 전자제품 등 산업 곳곳에 쓰이는 구리는 경기 전망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서 닥터 코퍼로도 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공개석상에서 내가 대화한 대부분의 CEO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3조 원의 관세 수익을 올린다라고 만족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향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